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이른바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 로우키로 일관하던 청와대가 총공세로 전환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이다. 일본 조치 첫날에 NSC를 청와대는 열었습니다. 정면으로 대응했는데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이다. 잠시 후에 이야기는 안 해보겠지만 요 앞에 한 단어가 원래 들어갔다 빠졌습니다.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이다. 청와대는 NSC에서 처음에 이런 표현을 썼지만 뒤늦게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청와대의 고민이 전적으로 담겨있는 전말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 외교적 대응에는 WTO 제수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일본을 타격 줄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청와대와 경제부처가 동시에 포문을 연 거예요.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상응 조치를 하겠다. 정의용 실장, 외교적 대응 방안 적극 강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명백하다. 유명희 본부장,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겠다. 김상주 실장, 아베의 의도는 갈등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청와대가 이렇게 강력한 발언들을 내놨지만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대책이 마땅치 않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강력한 말잔치뿐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안한 재계는요, 기업과 소통 확대를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아베 총리가 밤중에 아사히 TV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문 대통령, 당신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아베의 본심, 아베의 일본어로 하면 혼내. 잠시 후에 분석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국방부가 6.25 공동행사를 북한과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국방부뿐만 아니라 오늘 국가보훈처도 6.25 전쟁의 기념행사를 북한과 공동으로 치르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북의 3,000명이 평화인간띠를 두르자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방부와 같은 기관의 공동행사 연구 의뢰를 했고요. 보고서 기본 틀 역시 유사했습니다. 6.25를 합동으로 연구하자. 북한과 DMZ에서 함께 공연을 하자.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억이 책정된 것도 드러났습니다. 6.25 전쟁, 북한이 명백히 남침한 불법 전쟁, 무력 도발인데 우리의 주적과 함께 그 전쟁을 같이 행사한 것이 과연 올바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런 기류가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의 이 머뭇거림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국방장관이에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우리 군 장병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국방장관이 국회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6.25는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 범죄냐? 라는 질문에 국방장관이 무려 4초가 넘는 시간 동안 답을 못했습니다. 머뭇거렸다. 국방장관이 하면 누르면 바로 나올 만큼의 아주 쉬운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정경두 장관이 4초간 머뭇거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원봉에 대한 6.25 전쟁, 이 남침의 책임을 묻자 이 역시 정경두 장관이 즉답을 못하고 자료를 뒤적뒤적 적군 묘지를 추모하는 것이 올바르냐라는 질문에도 또 뜸을 들였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고민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든 우리 안보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서울 신사역 인근에서 잠원동에서 철거하던 5층 건물이 와르르 붕괴됐습니다.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서 안타깝게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명 구조 뒤 사망, 그리고 3명이 부상, 노동자 4명은 대피했고 주민들은 예전부터 잔해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이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는데 그 영상이 오늘 방금 입수됐습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갑자기 철거 중이던 건물에서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우르르 건물이 무너지는 영상이 지나가던 차의 블랙박스 화면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는 영상은 지금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 아비규환이었는지 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잠시 후에 이 블랙박스 영상과 잠원동 건물 붕괴 사건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현역병 때 IS에 가입을 시도했던 20대가 우리나라에서 적발됐습니다. 현역병이었어요. 육군 폭파병이었어요. 그리고 군에서 폭파 장치를 훔쳐서 테러를 모의했던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입대 전 이 20대는요. IS의 자료를 수집했고 선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군 내에서 폭파병 교육 때 이 군의 장비까지 훔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 그런데 우리는 몰랐고 FBI가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에 취재 수첩 Y에서 도대체 이 우리 현역병이 어떻게 IS에 가입을 하려 했고 테러까지 모의하려 했는지 그 정말 취재 수첩 Y에서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